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춘천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뤄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등교를 실시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되는 춘천 지역은 전교생 400명 이상 학교 3분의 2까지 등교 방침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하지만 춘천도 읍면 지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 밀집도 3분의 2 준수 학교는 초등학교가 13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7곳입니다. 춘천의 한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 중 일부가 지난번 롯데마트 집단 감염 때처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기업. 직원들이 줄지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 기업에 다니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회의와 식사를 같이 한 동료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더욱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이 되신 분 접촉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많이 나오시고 여러 좀 퍼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이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기업에서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 6명이 춘천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확진자들 중 1명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롯데마트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들 중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우선이지만 개별 기업과 기관에서도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방역 수칙을 알리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감염병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춘천문화방송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심각한 농촌 인력난 실태를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매가 연글기 시작한 토마토 밭입니다. 팔순의 노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지를 손질합니다. 60이 넘은 아들 내외까지 4식구가 매달려 있지만 일손이 늘 부족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농사꾼이 농산지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한국 사람도 일할 사람이 없고 진짜 겁겁해요. 지난 25일 인제와 홍천 농가에서 일하기로 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15명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아직도 집단 자가 격리 중입니다. 재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농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밭은 감자밭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방제 작업을 하지 못해 농민들은 병충해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농촌은 일손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농촌 인력의 핵심 자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 투입이 막힌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해마다 도내 1,500명 안팎에 이르렀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난해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구에서만 1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단 지자체 공공근로자라도 농촌 인력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인제군의 공공근로자 일자리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돌려서 농가로 시급하게 돌린다 몰라도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사실상 차단되다시피 하면서 농촌은 지금 인력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받아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가 사업의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면서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들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재결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익위가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산양의 GPS 조사, 지질 시추 조사 등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산양을 GPX 달아라. 거기다 위에다가 뭐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설악산을 다 황폐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난 4월 환경부의 재보완 통보 이후 2달여간 강원도 전역에서 15,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집단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안은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위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 집단 민원이. 주민들은 또 재보완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오색 등산로에서 규탄 행사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통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양양군과 적법하고 적합한 요구를 했다는 환경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폐광지인 영월 상동에 높은 산자락을 활용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주민들이 나서 유치를 이끌어냈고 공사에도 직접 참여하는데요. 중석광산 재개발과 함께 과거 인구 3만 명에 달했던 옛 상동의 활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 상동의 상징 꼴뚜바이 앞에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착공을 알리는 안전기원제가 열렸습니다. 풍력발전업체 영월 에코윈드는 7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상동에 풍력단지를 조성합니다. 영월 풍력발전단지는 이곳 한백산 만항제 주변 5만 제곱미터 부지에 발전기 11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백산맥 줄기 1200m 높이에 세워지며 구규림을 20년간 빌려 쓰고 벌채한 나무만큼 다른 산림에다 새로 심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전 용량은 46메가 정도 됩니다. 한 2만 5천여 가구가 서로 쓸 수 있는 전기량을 매년 생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은 주민 반대가 심하지만 상동은 오히려 폐광지 활성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들어서게 될 68m 높이 풍력 발전기 11기 가운데 1기도 상동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직접 설치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민 15명이 이미 벌채 작업에 투입됐고 도로망과 발전기 설치 등의 토목 과정에 200명 이상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상동 주민들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는. 영월군은 이번 풍력단지가 성과를 거두면 발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상동을 신재생 에너지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풍력단지의 광산까지 재가동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상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조직위 주사무소의 위치가 재검토됩니다. 강원도는 대회 조직위와 평창군, 강릉시가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평창군이 조직위 사무소의 신축 방안을 추가 제시함에 따라 사무소 위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폐회식 장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사무소 강릉 설치가 알려지면서 평창 주민들은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평창이 소외되고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 5곳에 사전 예약제가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는 곳은 강릉 안목과 동해 추암, 속초 등대, 양양 송전, 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해 방문 날짜와 시간, 인원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예약증이나 모바일 확인증이 있어야만 해수욕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인목 양구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한 단체 관계자가 주민 동의서 명부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양구 청년경제인연합회 소속 30대 A씨를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양구 읍내에 주차된 차량 뒷유리를 깨고 주민동의 서명부 3상자를 절도해 주민 소환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 신고자인 해당 단체 회장과 피의자의 공모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대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선출된 배성재 교수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춘천교대는 배 교수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 오는 7월 2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교대는 배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되자 도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방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한노인회 등은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추진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협회는 민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완화되는 거리 두기로 생기는 방역의 빈틈을 사회단체들이 나서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김포 노선이 내일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출발 시각은 양양에서 금요일은 오후 2시 30분, 오후 3시 4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10분과 오후 3시 35분 2회 운항합니다. 또 7월 24일부터 같은 시각에 2회,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운항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강원도 관광지를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과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비전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으로 정한 뒤
치안 활동에서 치안 복지를 장기 목표로 세우고 안전, 안심, 안녕의 3안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아동, 청소년 취약지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치자,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생활의 안녕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